안녕하세요. 주린센터TV입니다. 2021년 6월 5일 토요일 녹화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슈팅을 줄 수 있을 만한 차트와 종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의 상황에 대한 기본적 분석은 배제한 채 차트의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만을 가지고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석에 더하여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기업의 내부적인, 외부적인 상황, 테마, 재무 상태 등 기본적 분석이 더해진다면 더 신뢰성이 높은 분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 같이 공부한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일진 파워인데요. 기다렸던 가격 구간까지는 눌리지 않아서 잡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일진 파워 차트입니다. 자, 우리는 같이 공부하면서 이 앞에 봉우리까지 이렇게 눌러주기를 원했는데 5일선을 타고 가버렸어요. 만약에 이번 주에 이 양봉의 종가 근처에서 이렇게 캔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 5일선을 대응선으로 말씀드렸을 텐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지난주에는 캔들이 장대 양봉 이후에 하나밖에 안 뜬 상태여서 조금 낮은 가격의 대응선을 이렇게 그어드렸었네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으신 분들 혹은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 외에도 대응선 위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도 있고 아직 대응선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추세가 죽지 않았다면 끝까지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주에 슈팅을 줄 수 있을 만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차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같이 공부했던 종목들도 섞여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간단히만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이 종목은 벌써 5주째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왜 5주째 하고 있냐? 이때부터 우리가 흐름을 예측했었죠. 미리 흐름을 알려드리면서 예측대로 움직인다면 접근하면 된다. 이 앞의 흐름은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던 흐름이고 이 뒤에서 이런 캔들과 이런 거래량이 반복적으로 출현하면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 집중해서 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지금 조금 부족해 보이죠?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다음 주 전략은 오히려 명확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 없이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 돌파를 시도했던 고점들을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해 줄 때 그때 접근하시면 됩니다. 거래량 없이 돌파한다면 조금은 지켜보세요. 다시 위에서나 이 부근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우리종금입니다. 이 종목 역시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던 종목이죠. 한번 슈팅이 나오고 기간 조정을 받고 또 한 번 슈팅이 나오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같이 공부한 이후에 월요일에 상승을 하려다가 밀렸지만 상승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었고 다시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어드렸던 대응선 위에서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차트로 선정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한타증권입니다. 이 종목도 이전에 같이 공부했던 종목이죠. 증권주는 대부분 시세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으며 단기간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돌파해서 잘 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전 고점인 5150원 고점에서 이대로라면 밀리거나 추춤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만약 다음 주에 이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으로 고점 돌파를 시도한다면 이 고점 근처에서 조정을 대부분 받지만 이 종목은 조정을 받지 않고 단숨에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에 거래량을 잘 체크해 보세요. 다음은 부국증권입니다. 역시 증권주네요. 분석을 하기 전에 이 종목에서 우리는 하나 얻어갈 것이 있어요. 차트를 이 앞으로 잠깐 돌려서 볼게요. 이렇게 상승 흐름을 제대로 탄 차트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길고 거래량이 그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터진 종목이 있다면 유심히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윗꼬리를 채우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윗골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단기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 회복하기는 힘이 듭니다. 단기간 이 가격 근처까지 오르더라도 이렇게 밑으로 다시 조정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조정의 끝에서 다시 이 윗꼬리를 채우러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 채널 주력 종목 카카오도 매수 타점이 나왔지만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지 않았다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카카오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상승한 흐름에서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가 긴 캔들은 주의 깊게 봐야 하지만 단기간 이 근처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이렇게 나왔지만 무시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다시 반등을 해주며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냥 다음 눌림목 구간을 기다리면 되고 이 밑으로 이렇게 조정을 준다면 이 밑에서 3차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1차, 2차는 모두 수익 종결되었고요. 새로운 눌림목 구간에서 3차 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있죠. 어쨌든 다시 부국증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가 긴 캔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 더 예를 보여드릴게요. 삼천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비정상적인 거래량과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오죠. 조정을 길고 깊게 하락으로 주었지만 결국 이 윗꼬리를 채우러 갔습니다.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쨌든 다시 부국증권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부국증권도 이 윗꼬리를 채우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 이후에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실종되다시피 하는데도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2평선까지 모두 수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거래량이 조금 실린다면 슈팅이 나올 만한 차트입니다. 다음은 백광산업입니다. 백광산업은 우선 주봉을 보면 이전에 몸통이 길고 윗꼬리가 짧은 장대양봉의 캔들의 윗꼬리 안에서 십자 도치형 캔들로 3주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큰 슈팅을 해주었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조정 모양의 캔들로 가장 베스트가 뭐라고 했었죠? 이런 장대양봉의 윗꼬리 안에서 도치형 캔들이 연속으로 나오는데 모두 한시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 가장 좋은 조정 모형 중 하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광산업은 캔들 하나가 몸통에 걸쳐 있긴 했지만 이후에 큰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일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지금 현재 위치는 전고점을 살짝 넘겨주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서 거래량 없이 돌파한다고 하여도 금방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광산업은 슈팅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조정을 줄 수도 있는 차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단기간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이 필수다. 다음 주에 거래량을 확인을 하고 이 위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흥국입니다. 연봉을 보면 장대 항봉 이후에 조정, 장대 항봉 이후에 조정,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우상향해주고 있네요. 월봉을 보면 전고점 부근이고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신고가로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우선 거래량이 압도적이다 라고는 할 수 없네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대 항봉의 윗꼬리 안에서 조정을 잘 받고 있는 모습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 몸통이 조금 길었다면 좀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차트였는데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봉을 보면 이 앞에서 엄청난 상승이 있었는데 큰 W자 모양의 차트를 만들었다가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밀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추세가 하방으로 꺾인 것이 아니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래량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럴 때는 이렇게 여기 윗꼬리를 기준으로 잡고 이 위에서 주가가 안착한 이후에 이 위에서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 다음 주에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모개발입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에서 큰 거래량으로 상승을 먼저 해주었고 지금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 어떻죠? 확 줄었죠.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그러면서 최근 흐름은 21선에 딱 붙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 괜찮죠. 이 종목은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시세가 완전히 다 나온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21선을 기준 삼아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은 계룡건설입니다. 월봉을 먼저 볼게요. 자, 보세요. 이 앞에 매물대가 이렇게 많을 때에는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주주 교체를 하면서 올라가야 하고 올라가는 중간이나 이 고점 근처에서는 대부분 조정을 받는다. 바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런 계룡건설은 이 부분에서 조정을 잘 받았어요. 이것만 인지하고 계셔도 매수 매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고점에서는 항상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온다. 그것을 받을 만한 거래량에 동반되지 않는다면 밀린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매매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반드시 잊지 마세요. 일봉으로 봐도 그렇죠. 지금 정고점 부근에서 횡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 어때요? 계속 붙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런 차트는 이제 코가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정말 짧게 잡고 대응하시되 단기간에 밀렸다가 다시 이 가격 근처까지 회복한다면 또 관심 종목에 넣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위아입니다. 일봉을 보면 이전에 이런 흐름의 차트를 같이 공부했을 때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줄 때 차트가 일정 가격 구간을 계속 이렇게 두드리고 T자 모양을 이렇게 그린다면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돌파 시 거래량이 클수록 신뢰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봐왔던 메커니즘이죠. 그리고 현대위아는 이 앞에 구간에서 돌파를 시도할 때보다 최근 흐름에서 이 구간을 돌파를 시도할 때 거래량이 점점 늘어난 것을 보면 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대형선은 이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똑같아요. 이 가격 구간이 대응 구간이 될 수 있는데 이 가격 구간을 돌파할 때 매수하셨다면 반대로 손절 구간도 이 구간으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시세 포착 주문을 이용해서 미리 손절 구간을 정하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환경입니다. 이 종목은 우선 매수 타점이 지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거래량 실린 음봉들
주주교체를 정말 잘해준 것이었죠. 그리고 시세를 크게 한번 줬는데 우선 2일 동안 이전 상한가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뭐 신규로 접근하신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일단 이 장대 양봉에 기준선을 이렇게 그어 놓고 이 밑에서는 관망만 하세요. 이 위에서만 대응하시고 5일선이 가까워질 때 5일선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 밑으로 흐른다, 그러면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거래량 없이 흐른다 하면은 유심히 보시다가 이 5일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깨더라도 단기간 회복해 주는지 확인하고 반등할 때 대응하시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루코입니다. 이 종목은 몇 번이나 언급해 드렸고 이전 단독으로 종목 분석까지 했었던 종목입니다. 이때 삼각수명 패턴이 끝나갈 때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고 이후에도 몇 번 언급해드렸죠. 핵심은 이 차트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승 재료가 굉장히 좋았고 월봉상 조정을 너무 이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슈팅 자리에서 밀리더라도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월봉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몸통이 긴 장대양봉의 윗꼬리 안에서,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윗꼬리 안에서 한시 방향으로 상승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런 형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조정의 모양 중 하나다 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여기는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게 거래량이에요. 이 앞에 악성 매물들을 씹어먹을 만한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이런 차트는 주린이 분들도 리스크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차트예요. 어디에서? 여기 2020년 8월의 고점인 5,870원을 이렇게 돌파해 줄 때 이전에 미리 들어간다? 주린이 분들은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주린이 분들이 흔히 반대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상승이 여력이 있다면서 왜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서 사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일단 매수 타점은 낮은 가격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일정 금액을 돌파해야 상승 추세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갈 때 9,000원이나 했던 주식이 2,000원으로 내려갔네. 이 앞에서 봤을 때 지금이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을 싸게만 사려고 해서 그런 거죠. 매매를 거꾸로 하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이 알루커라는 종목은 이전 고점 5,870원을 뚫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은 셀리드입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빨간색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종목도 단기간에는 이 그어놓은 선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 흐름은 조정 기간을 이렇게 짧게 가져가면서 전고점 돌파를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데 계속 밀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6월 5일 금요일에도 역시 밀렸지만 추세가 완전히 죽었다고 보진 않아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거래량 또한 이 앞의 흐름과는 달리 크게 유지가 되고 있죠. 다음 주의 포인트는 단기간에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느냐인데요. 지금 돌파 시도 밀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화전자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되게 단순한데요. 이 앞에 헤드 앤 숄더가 떴죠. 그 이후에 하락 사이클이 한번 모두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상승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장대양봉의 몸통 안에서 몸통과 꼬리가 짧은 캔들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대형선을 이 앞에 봉우리와 이 6월 5일 이 캔들에 저가를 연결해서 이렇게 대형선을 그어 놓고 이 위에서만 대응 한번 해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건홀딩스입니다. 일단 월봉을 보면 터지고 있는 거래량과 장대 양봉 안에서의 조정 모양이 나쁘지 않죠.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일봉을 보면 제가 뭐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자, 이 앞에 전고점을 한 번에 돌파하려면 반드시 거래량이 필요하다. 이 거래량 없이 스물스물 돌파를 시도한다면 전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잘 받아야 전고점 돌파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홀딩스는 큰 거래량과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단숨에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고, 이제 이 돌파된 전고점은 단기간 지지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지지라인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재차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큰 거래량과 장대 양봉 돌파하는 것 외에는 전고점 부근에서는 조정이나 하락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건홀딩스는 지지를 한번 받고 횡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래량이 나쁘지 않죠. 지금 이 60일 이평선까지 수렴을 기다릴지는 모르겠지만 시세가 여기서 다 나오지 않았고 추세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차트입니다. 다음은 형제일리트입니다. 이 종목 역시 이때 이재명 관련주 한꺼번에 모두 분석해 드렸을 때 같이 했었죠. 이 자리는 지금 이때 당시에 애매한 자리지만 밀린다 하더라도 조정을 깊게 주진 않을 것 같다. 이재명 관련주를 보면 대부분 끝난 차트가 아니고 시세가 다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조정이 길지 않았죠. 단기간 조정을 주었지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탔었죠. 6월 4일 꽤 큰 상승 이후에 그날 바로 미끄러져 내려왔지만 다음 주에 대응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이 대응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확인되거나 혹은 깨더라도 며칠 내에 회복해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이 차트도 마찬가지죠. 항상 말씀드리는 정고점 부근에서는 대부분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조정을 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앞에 1차 조정 때보다 조정 기간이 짧아야 하고 깊지 않아야 추세가 이어진다. 즉, 저점이 올라가고 이전 가격을 빨리 회복해줘야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생각하면서 매매에 임해도 이미 주린이는 탈출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전에 했던 종목들도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끝까지 관심 있게 보는 것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